안녕하십니까. 작가지망생 홍용석입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구독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오고 뭐가 꽉 찬 듯 답답하고 가렵고 그러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침이 안 나는데 말만 하면 기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탁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동안에 자주 기침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유튜브 활동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됐는데 조금 쉬었다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반려동물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다가 오마이뉴스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부동산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제주에 살고 있지만 그때도 제주에 살고 있어서 아이들을 바이제주, BUYJEJU 제주를 산다. 그때 한참 제주가 이제 국제자유도시 그 비전을 선포하던 때라서 제가 이제 부동산 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제주, 제주에 투자를 해라 라는 의미로 바이제주라는 BYJEJU, 바이제주라는 아이들을 가지고 부동산 글을 썼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에 있는 중개인은 재주가 없어서 다른 데도 뭐 별 재주가 없지만 중개 건수는 한 건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디는 아이디만 BYJEJU 바이제주를 썼을 뿐 중개 건수는 남들은 한 달에 몇 건씩 하는데 저는 한 건도 못 올리고 학원 강의만 그냥 했고요. 그 바이제주로 부동산 글을 올린 게 인연이 돼서 시대이창이라는 출판사를 만나게 돼서 그 오마이뉴스에 올린 글을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쭉 이어져서 현재는 타임스퀘어라는 출판사에서 부동산 책을 내고 있고 지금도 제 책이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이라는 책입니다. 자,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아무튼 제가 오마이뉴스에 이제 부동산 글을 이제 쓰다가 어느 날, 그게 2015년도 6월에, 경제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동화를 쓰게 된 계기는, 제가 그 경제동화를 쓸 무렵에 제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둘 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녁에 잘 때, 그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특히 막내가 더 심하게 졸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잘 때마다 옛날 얘기를 들려줬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경제에 대한 그걸 경제 이야기라고 해야겠죠. 경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거짓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꾸며서요.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은 꿀을 먹고 한 마을은 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두 마을에서 꿀과 피자를 나눠 먹고 뭐 이런 얘기를 꾸며서 해준 겁니다. 저녁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줬는데 어느 날 그 애들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참 재밌어. 책으로 오마이뉴스에 한번 올려봐 이러더라고요. 글 한번 올려봐 오마이뉴스에. 그래서 처음에는 설마 이게 될까 이제 생각하고 그냥 무슨 이렇게 하면서 넘겼는데 이게 생각할수록 한번 올려보고 싶은 거예요. 뭐 밑자에 번전이니까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좀 다듬어 가지고 첫 꼭지를 올렸는데 이게 덜컥 기사로 채택이 된 겁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이걸 기사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동화를 이제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동화를 연주한 게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쭉 목록들이 뜨는데요. 이 목록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 보이는 오마이뉴스 메인 화면에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검색어 입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이라는 데에다가 제 이름 홍용석을 치시고요. 홍용석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아래에 제가 쓴 경제동화가 뜹니다. 제가 쓴 부동산 글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하도 오래돼서 그러는 건가 어째 검색이 안 되고, 제가 쓴 경제동화 목록만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경제동화는 제가 화면에 여기 보이시죠? 아빠가 들려주는 경제동화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고요. 아이디를 바이제주가 아닌 오마이 미스테이크로 바꿔서 했습니다. 아이디가 좀 이상한데요. 바이제주를 계속해서 쓰지 않은 거는, 바이제주에는 제가 부동산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글에다가 바로 이어서 경제동화를 하면은 독자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한달까, 아니면 좀 신뢰성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연결이 안 돼. 어제까지 부동산 글 썼는데 갑자기 경제동화 올리면 조금 어색하죠. 신뢰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디를 바꿔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써가지고 15꼭지를 썼습니다. 15꼭지를 쓰고 여기서 끊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내용을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어서 책으로 한번 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으로 이제 그 경제동화를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있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 15꼭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듬어서 원고를 분량을 늘리고 다듬어 가지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결국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게 동화 작가가 된다는 것, 현실력은 높았다라는 글이고, 돈 안 드는 책 내 집 출판사 찾습니다고,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고마운 아들아 연예인 꿈 꼭 이루어라. 이 고마운 아들아 연예인 꿈 꼭 이루어라, 이거 제목이 책 출간, 경제동화 출간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이제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도 경제동화 출간하고 관련이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동화와 관련해서 이 3개의 글을 오마이뉴스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의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동화 작가가 된다는 것, 현실력은 높았다.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1년여의 시간 동안 동화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오마이뉴스의 15꼭지 연재를 마치고 그걸 토대로 1년 동안 더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꼭지를 어떻게 늘렸느냐면 총 45꼭지 3부로 구성된 경제동화로 이제 늘린 겁니다. 냉정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따뜻한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온 가족을 독재로 생각해 쉬운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동화의 각 꼭지에는 경제 용어가 하나씩 등장합니다. 평소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용어를 동화라는 형식을 빌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경제 동화를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마이뉴스에 15꼭지를 올렸는데 그거를 경제동화로 책으로 한번 출간해 보려고 이제 마음 먹기까지 용기가 필요했고 이걸 정말 내가 출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보시면 큰뜻 붙고 출판사에 넣었지만 처음에 목표를 이루고 나니 보다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연재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책으로 내리면 내용이 좀 더 많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꼭지 중간중간에 새로운 꼭지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이를 다시 수정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가 바뀌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총 45꼭지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원고가 마무리되자마자 서둘러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책을 출간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근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제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출판사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요즘 출판 시장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경제를 동화로 쉽게 풀어내는 콘셉트는 좋은데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출판사들의 말인즉 책이 잘 팔릴지 확신이 안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의 다른 책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명세기 경제동화가 상품으로서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겉으로 보자면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은 헛수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몇 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가 남긴 것. 우선 글 쓰는 동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쓰는 이 글이 책으로 만들어져 나오면 많은 독자들이 내 책을 읽게 될 거야. 그중 어떤 독자는 내 글에 공감해 고개를 끄덕이겠지. 글 쓰시는 분들은 이 말 다 공감하시죠? 사실 이 생각에 힘을 얻어서 글을 쓰는 거죠, 사실. 이런 상상을 하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현실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리고 원고를 쓰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배려라는 좋은 말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동화의 주제는 배려입니다. 동화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따뜻한 자본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배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 신봉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체제는 신자본주의는 경쟁이 너무 격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또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따뜻한 자본주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신봉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따뜻한 자본주의 신봉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따뜻한 자본주의란 건 뭐냐? 그거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게 진짜 말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대체 따뜻한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면 구체화될 수 있는 거냐 고민을 하다가 답은 배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서로를 배려하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세상이 열린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일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여기입니다. 화살표 있는데 제가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배려를 내세우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제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누리집의 학급마당을 보던 중
배려 그 위대함을 믿으며라는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별 느낌이 없던 이 말이 경제동화를 구상하는 동안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원고 준비에 쏟을 수 있었던 것도 배려의 힘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배려란 말을 만나게 된 계기가 제가 그때 당시 이 글을 쓰던 당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바로 앞에 신촌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다 신촌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 막내가 신촌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신촌초등학교 1학년을 그래서 신촌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모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그 선생님을 참 많이 좋아하고 따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학부모야 뭐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도 그 선생님을 이제 학부모로서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어느 날 학급 마당을 보다가 그 선생님이 그때 제가 이제 그 학급 마당을 들어가 보던 신촌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그 학급 마당을 들어가 보던 때가 그때 그 선생님께서 4학년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는 저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그때 그 선생님 이제 4학년에 어떤 반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 학급 마당을 들어가니까 급훈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배려 그 위대함을 믿으며. 그때 저는 뭐 이제 이 말에 큰 관심이 없었죠. 그냥 뭐 눈에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냥 그때는 선생님께서 배려 그 위대한 힘을 믿으며를 급훈으로 걸으셨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경제동화를 이제 쓰면서 이 주제가 경제동화의 주제가 따뜻한 자본주의인데 그러면은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지냐를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따뜻한 자본주의가 실체가 무엇이고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따뜻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뭘로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배려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때 보았더니 배려 그 위대한 힘을 믿으며 이 말을 떠올리게 됐죠. 이 급훈을.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나름의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은 배려에 있다. 배려다. 서로 배려하면 된다. 서로 배려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배려라는 단어를 가지고 배려를 키워드로 해서 따뜻한 자본주의를 설명을 하면서 제 경제동화를 이제 써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책으로 이제 내려고 수많은 출판사에다가 냈는데 결국은 그 어떤 출판사에서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그 어떤 출판사에서도 받아준 데가 없었습니다. 한결같은 답이 요즘 출판 시장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경제를 동화로 쉽게 풀어내는 컨셉트는 좋은데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줘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자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 출판하는 출판사에다가 제가 제 돈으로 출간을 했는데 제목이 돈이 사라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책 표지는 그 출판사에서 이제 제가 비용을 부담하니까 이제 그 표지 디자인을 샘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애들 엄마도 그렇고 또 막내도 그렇고 막내가 그때 예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 그린 그림이 집에 그 벽에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그 막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표지 디자인을 하면 어떠겠느냐고 애기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 의미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표지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돈으로 자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라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제 책이 출간이 됐고요. 그 내용들은 이제 그게 잠깐만요. 아까 화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돈이 사라진 마을의 목차가 이 목차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그 책 쓴 지가 몇 년 돼서 지금 목차를 외우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제 아빠를 들려주는 경제동화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이게 부제고요. 오마이뉴스에 처음 올린 글의 경제동화 제목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교환경제거든요. 이 제목은 제가 자비 출판한 책 제목하고 똑같은 것 같긴 하고요. 첫 번째는 이게 이건 것 같긴 해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교환경제. 돈이 사라진 마을이라는 제가 쓴 책의 첫 번째 목차도. 그 다음이 시장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데, 이건 맞는가 모르겠어요. 돈은 모두 행복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거는 아니고요. 돈은 오직 한 사람을 선택했다. 이건 진짜 아니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이게 경제동화 올릴 때는 좀 생각이 과격했었나 봐요. 이게 돈이 오직 한 사람을 선택했을 리가 있습니까? 돈이 사라진 마을이란 책의 제목은 이렇게 과격하게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힘없는 아빠 무능한 남편,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오마이뉴스에 올린 경제동화의 제목이고, 돈이 사라진 마을에는 이렇게 제목 안 적었던 것 같습니다. 힘없는 아빠 이런 제목은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빠면 그냥 아빠지, 꼭 힘없는 아빠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 제목은 그대로 갔을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의 100만원, 가난한 아빠의 100만원. 이거는 제가 돈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쓰고 싶었던 제목이라서, 이거는 제가 자비 출판한 책 돈이 사라진 마을에도 이 제목은 그대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 제목,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교환경제하고 시장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도 그대로 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첫 번째 제목은 그대로 갔을 것 같고요. 시장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도 제목은 그대로 갔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런 제목들은 다 바뀌었을 것 같고, 아니고, 이거는 부자 아빠의 100만원, 가난한 아빠의 100만원, 이 제목은 그대로 갔지 않을까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질 않아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여기 있는 글들 가지고 45꼭지를 썼고, 그거를 이제 출판사들에 보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돈이 사라진 마을은 분량을 대폭 줄여서 12꼭지인가를 가지고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 출판을 했었고요. 그 책을 이제 자비 출판을 하고 나니까, 자비 출판으로 이제 끝나자는 거잖아요. 그 자비 출판이야 소장의 의미가 있는 거지 팔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대로 끝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제소설로 한번 바꿔보다가, 경제소설로 바꿔서 또 쓰다가 그걸 또 안 되겠어서 그거를 이제 반려동물 소설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경제동화 쓸 때 이 개념, 토대가 반려동물 소설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네. 배려라는 개념이 반려동물 소설에도 녹아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 소설에 배려란 말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지만, 배려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속에 담긴 기본 개념은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소설이 이 오마이뉴스에 올렸던 경제동화 이 개념, 이 바탕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 내용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반려동물 소설도 사실상 그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는 배려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서 끊고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